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점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오수처리 시설의 구성이나 흐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건물 내 설치되는 오수처리 시설은 대부분 활성온입법이라고 하는 생물학적 처리 방식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활성온입법은 처리조 안에 공기 혹은 산소를 폭기시켜 호기성 세균이나 미생물 등에 의해 오배수 내에 있는 유기물을 산화적으로 흡수 분해하는 처리 방식입니다. 설비의 구성을 보면 맨 처음에 오수나 배수가 유입되는 곳에는 침사조와 스크린조라고 하는 작은 수조가 있습니다. 침사조에서는 모래와 같은 무거운 이물질을 가라앉히고, 이후 스크린조에서 큰 이물질을 걸러내어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동 스크린은 통과하는 오배수 중에 큰 이물질들을 연속적으로 들어 올려 뒤로 배출하기 때문에 뒤에 쌓이는 이물질들을 주기적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이후 오배수는 유량 조정조로 떨어지게 되는데, 유량 조정조는 뒷부분의 수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수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간을 벌어주는 버퍼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건물 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오배수가 한꺼번에 들어올 경우 그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제대로 수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하의 급격한 변동도 흡수하는 기능도 합니다. 이 유량 조정조에는 수중에 산소를 불어넣어주는 폭기배관이 설치된 경우도 있고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수처리 업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는 듯 싶고요. 유량 조정조의 오배수는 수중 펌프를 이용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 계측 탱크를 설치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오배수의 양을 조절해 주게 됩니다. 계측 탱크는 눈으로 유량을 확인해 가면서 조정해 줄 수 있는 오픈되어 있는 큰 밸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유량 조정조 다음에는 접촉 복기조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1차 침전조가 설치된 경우도 있습니다. 1차 침전조에서는 유량 조정조에서 넘어온 오배수 중에 아래로 가라앉는 온이나 슬러지를 먼저 분리해내는 기능을 합니다. 오수 처리 과정에서 바닥에 가라앉은 진득한 침전물을 온이 또는 슬러지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슬러지를 1차로 분리하여 슬러지 저장조로 보내고, 상부에 어느 정도 맑은 물만 다음 단계인 접촉 폭기조로 오버플로 방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접촉 폭기조가 오수 처리 과정의 핵심적인 과정인데요. 수조 내에 다량의 공기를 불어넣어주면 물속의 부유물질이나 유기 고체들이 슬러지에 흡착되거나 또는 미생물들의 작용에 의하여 산화되어 슬러지화 되면서 수처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수중의 미생물들을 활성화시키고 안정적으로 수조 내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접촉 폭기조 내에는 접촉 단체 또는 접촉 여제라는 것이 설치되는데, 미생물들이 달라붙어 살 수 있는 일종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촉 단체는 예전에는 얽혀진 실타래 줄과 같은 HBC 링을 촘촘하게 설치하는 방식도 많았는데요. 요즘은 엉성한 구조의 플라스틱 볼과 같은 제품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접촉 폭기조를 거친 물은 순차적으로 다시 한번 침전조로 오버플로되어 넘어가게 되는데요. 접촉 폭기조에서 미생물들에 의해 슬러지화된 부유물들이 아래로 가라앉으면 이를 슬러지 저장조로 다시 보내주게 되고, 수처리된 상부의 맑은 물들만 소독조와 방류조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독조에서는 처리수 내에 남아있는 세균이나 미생물들을 염소 소독제를 이용하여 살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시설이 공간적으로 협소한 경우에는 소독조와 방류조가 별도의 구분 없이 방류조 내에 염소 소독 장치가 설치된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류조에서는 방류 펌프가 설치되어서 5개의 토목 하수관으로 처리된 오수를 배출하고요. 배관 중에 유량계가 설치되어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양을 계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오수 처리 과정에서 처리 수조 내에 공기를 불어 넣어주기 위한 고압 송풍기인 블로어가 설치되고요. 침전조에서 넘어온 슬러지를 저장하는 슬러지 저장조가 있습니다. 슬러지 저장조에 보관된 슬러지는 외부의 분뇨차에 의해 주기적으로 배출되기도 하고요. 또는 탈수기와 같은 슬러지 처리 장치가 자체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슬러지에서 물을 빼낸 후 꾸덕꾸덕해진 슬러지 덩어리만 별도의 포대에 담아 폐기물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오수 처리 시설의 전체적인 처리 과정인데요. 여기에 폐수 처리 시설은 화학적 처리 과정이 좀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내 설치되는 폐수 처리 시설은 오수 처리 시설과 별도의 시설로 분리되어 설치되기보다는 대부분 유입되는 폐수만 1차적으로 화학 처리를 한 후에 오수 처리 시설에 생물학적 처리 과정에 합류시켜서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건물 내에서는 오수와 별도로 분리된 배관을 통해서 폐수가 유입되게 되는데요. 이 폐수를 폐수 처리소에서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1차 처리한 후에 오수 처리 시설의 침전조나 접촉 폭기조로 배출하여 오수와 함께 생물학적 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유입되는 폐수의 종류에 따라서 화학적 처리 시설의 수조 설치 수량이나 투입되는 약품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시는 폐수 처리 시설의 개통도에서와 같이 생물학적 처리 과정 이후의 과정은 앞서 설명드린 오수 처리 시설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 시설에서는 폐수가 유입되는 부분에 침사조나 스크린조 대신에 시브 스크린이라는 이물질 제거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슬러지 처리를 위한 탈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약간의 차이입니다. 오수 처리 시설이나 폐수 처리 시설의 도면을 보면 조금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설비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수정화 설비 또는 폐수 처리 설비에 있어서 유지 관리 점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점검으로 배관의 고정 불량이나 처짐, 부식 상태들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 오수 처리 시설이나 폐수 처리 시설은 이 수조에서 폭기 과정에서 다량의 수증기들이 날리게 되기 때문에 이런 스테인리스로 만든 재질의 난간대라든지 배관에도 부식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덕트라든지 배관을 매달아 놓은 지지철물에도 부식이 발생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발생됐는지를 봐서 필요하다면 이제 도색 작업이라든지 녹 제거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어 판넬이나 각종 장비의 부식 상태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각종 밸브의 개폐 상태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폐수 처리 시설이나 오수 처리 시설에는 각 장비들마다 굉장히 많은 밸브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 열려야 되는 밸브들과 닫혀야 되는 밸브들을 좀 표기를 해 두시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열려야 되는 밸브들이 닫혀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외관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과 관련해서는 처리 단계별로 처리조별 연동 운전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제어 판넬 쪽에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브로아라든지 송풍기, 펌프, 센서리의 작동 상태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브로아의 경우에는 자기의 그 본연의 토출 압력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토출 압력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모터의 발열이라든지 또 이상 소음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송풍기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송풍기의 점검 요령에 맞춰서 모터의 발열이나 베어링 쪽의 소음 또는 진동, 벨트의 장력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펌프는 주로 이 오수 처리 시설이나 폐수 처리 시설에는 수중 펌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 펌프 토출치기 압력계에서 자기 적정한 토출 양정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해보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센서류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수위 센서 같은 경우 수위에 맞춰서 제어반에 표시되는 수위가 실제 수위와 일치돼서 잘 표시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주요한 펌프들에 있어서는 오뚜기식 플로트 스위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들어 올려서 수동으로 가동 테스트를 해 보셔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약품 공급 장치의 동작 상태라든지 약품 잔여량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폐수 처리 장치인 경우에는 이 폐수 처리를 위해서 여러 그 약품들이 공급되게 됩니다. 그래서 약품 공급 탱크에 지금 적정한 양의 약품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물에 맞춰서 적정하게 또 약품을 혼합해서 적정한 재고량이 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 탱크에 이제 수위계가 외부에 표시되어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편하겠지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안에 뚜껑을 열고 내부의 수위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또 이 펌프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펌프 주위에서, 보통은 이제 그 약품주의 펌프와 그 배관들은 이렇게 이제 PVC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관에서 이제 누설이라든지 또는 이제 배관이 좀 처져서 그 휘어지는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하셔서 필요하다면 이제 보완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그 처리 수조별로 수위 상태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오수 처리 시설이나 폐수 처리 시설은 일부 수조에는 이제 펌프를 이용해서 강제 펌핑을 하게 되지만 그 나머지 펌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오버플로 형태로 다음 수조로 단계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펌프가 설치된 곳은 이제 펌프의 상태를 점검하시면 그 수조의 수위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겠고요. 나머지 자연적으로 오버플로 되는 형태로 다음 처리 수조로 넘어가는 그런 수조인 경우에는 내부의 수위를 확인하셔서 정상적인 수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육안으로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수조에는 그 폭기가 진행되는데요. 불호화를 통해서 고압의 공기가 배관을 통해서 수조의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3기 디스크를 통해 수중에서 공기를 뿜어내게 됩니다. 이런 그 3기 그 디퓨저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면 수조 전체적으로 이제 공기가 잘 올라오게 될 텐데요. 그렇게 올라오는 상태를 좀 확인을 해보셔서 수중에 설치되어 있는 3기 디퓨저에 손상이나 이런 것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또 이러한 그 폭기의 양들을 각 수조마다 비교를 하셔서 적정한 폭기량이 유지되고 있는지 필요하다면 밸브를 조작을 하셔서 폭기되는 양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크린조의 오물 수거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 시설인 경우에는 유입되는 그 폐수의 이물질을 이런 그 시브 스크린이라는 좀 장치를 이용해서 오물을 자동으로 걸러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수 처리 시설이나 폐수 처리 시설에서는 별도의 침사지와 스크린조를 둬서 오토 스크린을 통해서 쓰레기를 걸러내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쓰레기를 자동으로 걸러주는 이런 장치에서 쓰레기가 적정하게 잘 처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쓰레기의 양이 좀 많이 쌓이게 되면 이제 적정하게 또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방류 수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뭐 화면상에 보이시진 않겠지만 저쪽 뒤편에 보면 처리 수조가 있고 처리수를 펌핑해서 5개로 버리는 배출 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출 배관에는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처리 수조의 내부의 수질 상태를 확인하셔서 탁도라든지 냄새가 나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일상적으로 이제 이런 오수 처리 시설이나 폐수 처리 시설은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이제 처리 수질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상적으로 뭐 점검하기 좀 쉽지 않겠죠. 정화조 외주 관리하는 그런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업체를 통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에 대한 그 시험 성적서를 좀 받아보고요. 또 법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그런 수질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받아본 그런 내용들을 유지관리 점검표에 같이 확인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류 배관에는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 계량기에 검침된 그 수치들을 유지관리 점검을 하시면서 점검표에 기록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안전 관련된 사항으로 안전 난간 및 사다리 설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오수 처리 시설이나 폐수 처리 시설에는 워낙 부식성 환경이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재질의 난간도 부식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난간을 고정하기 위해서 바닥 부분에 앙카와 연결된 부분이라든지 용접 부분에서 부식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흔들어서 잘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수위 및 경보의 원격 관제 상태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폐수 처리 시설이나 오수 처리 시설에서의 그 수위 관련된 부분들은 나중에 물넘침 사고가 발생되면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통합 방제실의 자동 제어 설비에서도 그러한 알람을 같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이쪽 오수 처리 시설이나 폐수 처리 시설의 제어반의 그 알람에 접점을 연결하셔서 통합 방제실에서 본격적으로 이 알람이 잘 확인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부의 전등의 점등 상태, 그리고 급배기 팬을 통해서 적절하게 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제어반에서는 전날 어떤 특이한 이상 경보가 발생된 것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매일매일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안전 관련된 마지막 사항으로 수중 펌프의 절연 저항을 분기에 한 번 정도씩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수중 펌프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중 펌프가 타는 그런 그 사례들이 아주 자주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별도 이제 발열 체크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제어반에서 전원이 연결된 부분에서 이제 전원을 내린 상태에서 절연을 확인해 보셔서 절연 상태가 좋지 않은 수중 펌프들은 그쪽 수중 펌프 근처에 가서 전원선이 연결된 부분을 풀고 직접 다시 한번 수중 펌프의 절연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